디지털 결제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 비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이지영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코리아에서 고객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부서의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결제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 비자라면서 비자를 소개해드렸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정확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비자가 익숙했던 게 카드 뒷면에 보였던 비자 로고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결제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비자는 비자 네트워크라는 세계 최대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5,100여 개의 금융사와 1억 개 이상의 가맹점을 연결해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결제가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자에서 우리 지영님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CS라고 본인이 소개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CS의 뜻이 제가 알고 있는 CS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CS라고 얘기하면 헤드셋을 끼고 전화하는 장면을 많이들 연상하실 텐데요. 저희 CS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라고 해서 비자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회사들, 즉 금융사나 카드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적 지원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객이 아닌 고객사를 상대로 업무를 하신다는 게 말씀으로만 들어도 업무량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실제로도 저희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깊은 게 특징인데요. 그 결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저희가 기술적 지원을 다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 MC님께서 카드 결제를 시도하셨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카드를 발급해 주신 카드사로 아마 민원을 접수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 해당 민원건이 비자의 어떤 비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파악이 될 시에 저희 팀으로 이제 그 문제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팀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 고객사, 즉 카드 발급사에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 MC님께서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시도했다라고 해외 직구.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카드를 입력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 입력을 하시면 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MC님의 카드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해외 직구 가맹점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사로 전달을 하게 됐고요. 그 카드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비자 네트워크, 즉 비자넷으로 그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비자에서는 그 해당 정보에 뭔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한 다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거래 데이터를 저희 MC님께 카드를 발급해준 그 카드사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카드사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승인, 거절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저희 비자 해외 카드사, 그 해외 직구 사이트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카드 결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결제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와닿거나 막 이렇게 실감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집약돼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팀이 CS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할 때만큼이나 해결하는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네요. 카드 결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업무들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자랑 이제 런칭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경우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그게 또 비자와 잘 연동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저희 팀에서 또 맡고 있고요. 저희 고객사들의 거래 데이터랑 거래 승인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고요. 결제 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걸 저희 고객사들이 잘 이해하고 반영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교육하는 역할도 저희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 프로세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스스로가 숙지하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객사에 앞서 늘 저희 그 시스템이라던가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입사 초기에 받았던 매뉴얼 북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고객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매뉴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아니, 여기 예. 2012년 옥토버라고까지 적혀 있거든요. 정말로 10년이 넘게. 네,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예.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일부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영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이 비자에 입사하게 되셨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 알아보고 있다가 우연하게도 싱가포르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좀 더 책임감이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비자 CS팀에 자리가 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입사를 하자마자 방금 보여드린 그 매뉴얼 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뼛속까지 문과생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보자마자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아도 그 매뉴얼북 주신다면 바로 퇴사,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외계어를 약간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어렵게 입사한 좋은 회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좀 어떻게든 잘 해보자.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매뉴얼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막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약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비자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 과정이 샥 그려지더라고요. 고객사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숙지한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해결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그 이후부터는 너무 즐겁게 이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고객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네.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을까요?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라고 이제 또 그거를 교육하는 것도 저희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그 카드 16자리의 앞에 6자리를 저희가 빈이라고 부르거든요. 빈. 네. 카드 16자리 앞에 6자리를 빈으로 두고 그걸 고정값으로 해서 저희 비자 결제 네트워크 상에 거래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 6자리를 보고 발급사가 어디다라고 이제 식별을 하는 일종의 구분자 정보인데 이렇게 6자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방식이라 6자리에서 8자리로 체계를 바꾼다라고 방침을 발표했고 비자도 이에 따라서 관련 시스템들을 8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역시도 이런 8자리 빈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시간을 한 2년 정도 가졌습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일을 2년 넘게 준비하시고 네. 또 그 일이 마무리됐을 때는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셨겠어요. 네, 특히 이번 그 8자리 빈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던 변경 사항이어서 그 2년 동안 고객사분들과 계속 충분히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모든 한국 고객사가 8자리 빈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지영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CS 팀원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근성과 호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뭐 입사 초기에 매뉴얼을 엄청 읽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개월 동안이나. 네, 그게 그냥 입사 뭐 첫 해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매뉴얼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그 저희 결제 생태계가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계속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기술이 진화하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와 기술들을 저희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공부를 하고 매뉴얼을 읽고 숙지를 해야 돼요. 계속 이해할 때까지 보자 이런 좀 근성이 필요하고
또 덧붙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으면 이런 공부하는 과정들이 좀 즐겁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알아가는 재미. 네. 비록 기술적인 분야지만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욱더 즐겁게 배울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객사에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도 있고 네. 근성도 있고 있고. 거기에 호기심까지 더해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자,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지영님께서는 이 싱가포르에서 입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선망의 직장이 아닐까 싶어요. 외국계 기업, 외국계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문을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물론 가면 좀 고생할 수도 있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으로 문을 두들겼기 때문에 그 고생들도 결국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비자 추천하시나요? 아, 완전 추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비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넘쳤던 우리 CSTM 이지영님과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지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